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영은 교수님께서는 영양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밤낮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식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영은 교수님께서 학교 영양사의 임금 체계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건희 교수님 너무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새정치연합의 유기용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나 또는 정규직화를 위해서 2012년도부터 매년 이 토론을 하고 나와서 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저도 참 우연이다 싶기도 하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6년도부터 영양교사 제도가 2003년도에 우리가 10년 동안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위원님들 또 한식협 이렇게 선생님 교수님들이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2003년도에 학교급식법과 초중등 학교 법을 바꿔서 영양교사 제도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그걸 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2006년도에 처음 배치하고 그때는 한참 처음에 배치를 하니까 정말 한 학기에 교육대학원에 막 20명이 넘게 들어와서 이렇게 매 학기 이제 논문 지도하는 학생이 한 교수님당 10명 막 이래가지고 정말 밤 12시, 1시까지 앉아서 논문 지도를 하고 너무 힘든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논문 지도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대학원에 오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대출을 그러니까 지금 그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생 학생이 자녀분을 두고 계셨는데 근데 대출을 받아서 학교로 오는데 이거 지금 해도 TO가 나서 또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작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학교까지 그 시간을 쪼개서 오는 게 너무 안쓰럽고 밤 11시가 지나서 막 12시까지 이렇게 논문 지도한다고 서로 지도받는다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영양사협회에서 한번 이거를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돼서 이렇게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오늘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정말 처우 개선이 사실 3년 전에 정규직화 얘기하면서 처우 개선도 해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에 비하면 정말 여러 가지 수당도 신설되고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올라와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미 너무 교문 위에 계셔서 너무 우리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처우들이 많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많은 개선이 덕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를 다시 만들고 또 한번 처우 개선과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을 좀 당부하고 우리들도 서로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의 현황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회계직 직원 수는 2004년도에 이제 학교 회계직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이제 일용작급직으로 해가지고 너무 처우가 나쁘니까 문제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처우 개선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정부에서 힘을 써주셔서 많은 개선이 되고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4만 명의 학교 회계직들이 있으시고 그 중에서 그 50여 개의 직종이 학교 회계직에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 급식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원, 배식 보조 등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65,786명, 그래서 46.7%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이 급식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 회계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급식학교의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하나 생겼어요. 급식 학교 수는 아까 이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1,389개 2010년도에였고요. 2013년도에는 11,575개 줄지를 못했어요. 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동이 하나 새로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학교들이 가까이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수는 늘어나게 됐고, 여야 의원님 공이 두 분, 양쪽 당에서도 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시지만, 이제 재정이 문제이고, 또 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TO라든지 영양교사의 TO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늘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 수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지만 학교 수가 늘어나면 영양사 선생님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100% 저희가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2010년도에 비해서 정규직과 회계직의 비율이 2010년도에는 정규직이 거의 60%에 가깝고 회계직이 40%였는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회계직이 더 많아지는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좀 중히 보면서 이 앞으로 이런 회계직들이, 늘어나는 회계직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또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1,575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에서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10,000개 정도, 1097개 교고, 그 중에 이제, 순환해서 이렇게 하는 공동조리교, 이런 걸 빼면은, 9,81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영양교사 등의 정규직으로 4,869명, 그래서 49.6%, 학교 회계직 및 기타로 50.4%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국공립에 대부분 영양교사는 4,704명이 국공립에 대부분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 153명 이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는 이제 우리 영양사 회계직 영양사 선생님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거지만 앞으로 영양교사 선생님도 그 영양교사 이 중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립학교에도 또 좀 배치를 해주실게 해주시면 영양교사로서 앞으로 자격을 보유하고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그럼 학력과 자격 취득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눈물겹게 정말 대출을 받아가며 밤 12시, 1시까지. 왜냐하면 직장을 끝내고 학교를 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이제 한 9시 반,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거기 눈물겹게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학업에 대한 뭔가 배우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지금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보면 취득 중이구나 취득하신 분을 합하면 57.1
1%에 해당하죠. 그래서 반절, 거의 60% 가까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셔서 영양교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계시다 하는 거고요. 또 최종 학력도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80% 이상, 그리고 석사를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을 다 다니신 분들이 50.1%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게 그 모든 자격들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직 그런 학력이나 전문성, 경력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력도 보면 2년 미만이신 분은 18.7%밖에 안 되고요. 3년 이상이신 분이 3,041명, 그 중에서 또 10년 이상인 분이 778명에 이렇게 달해서 뭐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현황, 경력으로 볼 때 지금 받고 있는 연봉 2천만 원대, 이거는 이 경력과 학력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불합리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 회계직의 직종별 연봉 추이를 좀 보시면 그 2004년도에 그런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의 열악한 사항이 이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2005년도부터 13년 동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공공 부분의 회계직 학교 회계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매년 내어놓으시다시피 하면서 평균 임금이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또는 조리사, 급식에 관여하시는 조리사 선생님들의 임금이 상승을 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면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을 정도의 수준. 요즘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초봉 임금이 3천만 원대인 걸 비한다면 그 경력과 학력에 너무 낮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육부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왔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 그중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04년 5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용직들이 일용직으로 학교 회계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걸 발표하게 되고 2004년 6월에 초중등학교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면서 그동안의 정규직 보수 체계를 일용 임금 방식에서 학교 비정규직 보수 체계를 일용 임금 방식에서 연봉제 방식으로 이 날수와 또 이제 기본 급을 생각을 해서 연봉제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법에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동정 업무를 하면 동일 임금을 해야지 된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것에 입각을 해서 공무원 초임 수준인 9급 초임에 맞추어서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2004년 6월에는 또 이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연봉제 계약 방법이나 처우, 연봉기준 일수에 따른 학교 회계직의 근무 유형, 기타 근로주권 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부당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처우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이제 사회는 계속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부분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우리 학교 회계직도 처우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됐고 이것에 맞추어서 2011년도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안 마련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명절 휴가 보존금이 설과 추석에 이제 연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됐고 장기 근무 가상금, 이제 동일한 임금들을 아주 오래 계속 근무를 해도 호봉도 없고 이러니까 동일한 임금으로 그 월급을 받고 계셨는데 장기 근무 가상금이라고 해서 호봉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연수가 지나면 조금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지만 이 가상금이라는 게 월 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뭐 그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보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2011년도에 연봉 기준액을 처음에 기준급을 4% 인상해서 평균 임금의 10.9%의 인상 효과의 유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11년도 11월에는 2012년도 학교 회계직원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서 이제 내놓게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올랐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작은 돈이지만 안 받던 걸 수당을 받게 되니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교통보조비, 자녀 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그리고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초로 해서 기술정보수당 5만 원 이걸 신설을 하고, 또 장기 근무 가상금을 아까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너무 낮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인상을 하게 됐고, 이런 그 수당과 이런 것들이 돼서 평균 임금의 9.5%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2011년부터는 매해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2012년도 10월 달에 발표하신 걸 보면 학교 회계 직원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2013년도까지는 71% 정도가 전환이 됐고 올해 100% 전환을 하는 걸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 30일 날 당정협의로 학교 회계직원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동안에는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던 걸 1년 이상으로 해서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장기 근무 가상금 이때 올리긴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다.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녀 학비라든지 씀씀이가 커지는 그 살림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2018년까지 7,800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 장기 근무 가상금을 증액하는 걸 발표를 하셨고요. 또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보수 체계를 조금 더 단순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또 방학 중에는 비근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누게 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평균 임금 10.9%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회계직원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한 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지만 재정적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준다 하는 걸 했는데, 그동안에는 기간제법에 보면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이상으로 바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전환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업무를 하고 있던 자리가 이렇게 퇴직을 하신다든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 뽑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뽑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2013년도 9월달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회계직이 좀 더 줄고 이래야 될 건데, 아까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인력 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회계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학교 회계직의 채용관리 근거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제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한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장기근무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교육부에서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7,889억 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아까 그 14만 명에 해당하는 학교 회계직 직원들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1년마다 월 2만 원씩 이렇게 장기근무 가산금을 인상을 하고, 그렇지만 상한액이 있어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2018년까지 3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수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수 체계를 날수,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확히 근무하는 날짜의 날수가 아니라 이 날수를 지정을 직종마다 정해놓고 1급제 곱하기 날수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제 개념으로 주던 것을 월급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단순하게 단일 보수 체계를 반영을 근무 연수에 따른 단일 보수 체계에 있던 것들을 근무 연수에 따른 회계 직원 보수표에 따라서 1년에서 20년까지 기본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영양사와 사서 또는 교사 지원, 이런 사람들의 직종에는, 교사에 버금가는 이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는 데는, 기본급이, 월, 161만 5,530원이고, 그 외 직종, 조리사라든지 조리원 이런 분들은 똑같이 144만 6,920원으로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단순화하는 걸로 했고요. 그 직무 성격 등에 따른 근로체계 단순화를 위해서 근무 일수를 폐지하고 상시 전일 근무자, 그래서 영양사는 상시 전일 근무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 이거는 이제 조리사나 조리원님들, 배식 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시간제 근무자로 단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식 관련 전담 인력은 상시 전일 근무자인 영양사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양사와 또 사서라든지 사무 행정보조 이런 분들은 상시 전일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는 조리사나 조리원, 이제 나머지 이 배식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간제 근무자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로 올릴 예정이고요. 시간제 근무자는 돌봄 강사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공공 부문에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 2004년도부터는 이 기본급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하셔서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서부터는 이제 복지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들어왔고요. 2010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각종 수당이 2011년부터 붙으면서 그동안 많이 처우는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불합리한 부분들을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 경력 불인정을 해주는 보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장기 근무 수당을 주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호봉자로 가야 되겠다. 경력 인정을 해주셔서 그러는 거고, 낮은 기본급 책정으로 인한 여전히 저임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무 특성에 따른 각종 수당에 미지급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영양사 선생님들은 조리사 분들이라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식재료를 검수하기 전에
하시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일찍 나오셔서 근무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초과 수당,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당에 미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무연행에 따른 승급을 위한 호봉제 조속 도입, 이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한 기본급을 상향 조정을 해달라 하는 것과 그래서 동종 업무에 동일같이 노동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해달라 하는 거고요. 직무 특성에 합당한 수당 신설 및 지급이 필요하다. 다른 그 공무원에서는 이 회계직 비정규직이라도 받고 있는 이런 그 수당들에 대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신설해서 지급해달라 하는 거고요. 이런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사학위 이상이 81%, 다 전부 다 전문대 이상의 100% 그런 그 학력을 가진 분들인데 앞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의 식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역량 개발이 정말 필수적인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이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 하는 거고요. 또 교육부 차원의 학교 영양사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공통지침을 마련해달라. 이거는 시군 교육청에 따라서 각각 이 수당 지급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각각 다른 지역에 사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서로 저 지역에서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일에 몰두가 안 되는 거야. 왜 저기는 주는데 우리 지역은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자치제를 하면서의 그 예산이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좀 공통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주시면 이런 그 쓸데없는 소모전 없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어린이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영양 이런 건 쑥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근무 연행에 따른 승급을 위한 호봉제가 조속 도입이 돼야 된다 하는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3년차 우리 이런 걸 상박하후라고 우리는 그러는데요. 이게 근무 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이 임금이 증가가 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그래서 상대적 박탈금이 대단한 이런 우리가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과 비교를 해보면 3년 차일 때는 그나마 한 60%, 70%에 해당하는데 이제 한 12년 차 되면 50% 영양교사 선생님이 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련해질수록 전문성이 생길수록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한 기본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영양사와 지금 그 학교 회계직에 있는 학교 교육 복지사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영양사들은 지금 전국 평균이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1,900만 원대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학교 교육복지사는 그 학교에서 그 월급을 주는 분들이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업무가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전국 평균으로 기본급들이 이렇게 그 학교 영양사에 비해서 높고 또 이런 각 지역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 영양사들이 교육청에 따라서 기본급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복지사 같은 회계직이지만 교육복지사 수준으로 우리 아까 학력, 경력 화려한 거 보셨죠?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보셨을 텐데 좀 그만한 전문성에
따라갈 수 있는 기본급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직무 특성에 합당한 수당 신설이 필요한데요. 영양사 면허에 대한 그 지금 자격 가산 수당이 지금은 그냥 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급여액의 5% 수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가산 수당이 저희가 2만 원이었나요? 예, 2만 원이죠. 예, 2만 원인데. 그건 기술 수당이었고요. 2만 원인데 이거를 월 급여액의 5% 정도로 지급을 좀 해주시면 열악한 보수 체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1일 2식 3식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야간 수업을 저희도 하다 보면요. 야간 수업을 하면 1시간 하는데 그날은 2시간 한다 그러면 2배 힘들 것 같은데 야간 수업을 하면은 2배 힘든 게 아니라 3배, 4배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2식, 3식을 해서 중식, 석식, 조식까지 이렇게 다 하시게 되면 정말 그 힘든 그 노동의 강도라는 건 2배, 3배가 아니라 5배, 10배가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2식 할 때는 월 5만 원, 3식에는 월 10만 원 정도의 이런 그 2식, 3식을 하는데 지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위험수당이 영양사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조리사 선생님들과 조리원들에게만 있고. 근데 이 급식 설비 및 기구를 다룬다는 게 칼, 모터 이런 것들이 많은 조리실을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고 뜨거운 화기를 쓰는 곳을 출입을 하고 있고 또 가스 안전 관리에 그 관리자가 영양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한테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식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밥을 만드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점심을 사 먹는다 그러면 다들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회계직 선생님들은 자기가 돈을 내서 점심을 지금 사 먹고 있어서 6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급식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조를 해주잖아요. 급식비 보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에 월 13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액급식비 지급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양사 선생님들은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는 5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1시간 정도 일찍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오시는데 이런 그 일찍 나오는 거에 대한 또 시간의 근무수당, 초과수당이라는 건 없다는 거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명절 휴가비가 아까 기본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자기의 기본급의 본봉의 60%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봉급 체계죠.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면 2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받던 것들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2배니까 300에서 400 이렇게 해서 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무 특성에 합당한 수당으로서는 맞춤형 복지비가 아까 연 30만 원이었는데 영양교사에 준하는 맞춤형 복지비로 70에서 1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으신데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냐. 동일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과 상여급을 지급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상여금은 1인당 연 80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직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런 성과 상여급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과 상여급이란 걸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상여급 지급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력 관리 및 역량 개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회계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학교 회계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직 직원이라는 거에 그 법적인 정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회계직 직군에서 영양사를 별도로 좀 분리를 해주셔서 이 전문직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동계 학예 방학 중에 직무 연수를 통해서 이 지금 보시면 뭐 종편이 생기면서 하도 많은 건강 영양 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혼란스럽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더 모르세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들도 물론 석사까지도 하시고 하셨지만 새로 나오는 그 최신 직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직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직무 연수가 필요한데 이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역량 강화를 해달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사 업무가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되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은 학교 회계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결재를 받고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한 결제가 필요한 것들에도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니까 급식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회계직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무실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다이렉트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불효를 불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수당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수당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 돈 몇만 원이지만 그게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어지럽히는지 그래서 남들은 다 받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주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니까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급식관리 업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교육부에서 공통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좀 시달을 해주시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지 하고 자꾸 그거 알아보려고 하고 신경 쓰는 그런 시간에서 많이 해방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처우개선 방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의원님들 축사하실 때 보니까 의원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새정치연합의 유기영 의원님실 또 서른 위원장님 또 여기 김성주 의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어려운 사정 좀 헤아려 주셔서 아까 서두에 축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영은 교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학교 영양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간단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지역구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고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성주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회 도중에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건 원래 예의가 아닌데요. 제가 동료 의원 출판 기념회 사회를 보고 와서 좀 늦게 왔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 심의 때나 또 대선 때 저희가 공약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아마 제시한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게 어느 특정 정당의 약속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급식과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신분적 차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경 의원님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됐고요. 영양사회는 저희하고 밀접한 업무적 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좀 주도해서 이 일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토의 발표 시간은 10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토의 발표해 주신 김인재 교수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인재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그동안 학교 영양사의 어떤 그 실태와 또 그리고 그 근무 조건의 개선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학교 영양사 문제, 이 문제는 학교 영양사의 그 문제면서 동시에 크게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 비정규직 문제, 또 그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의 일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학생들에 있어서의 그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은 이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가정에서의 학생들의 그 영양과 건강보다는 오히려 학교 생활에서의 그 영양과 건강이 학생들의 그 장래, 성인이 됐을 때 더 많은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학교 급식법이 제정되면서 아시다시피 학교에 정식으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이제 법에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법의 부칙으로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떤 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좀 만여 개 되는 학교에 모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죠. 그래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제 영양교사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영양사를 이제 학교 급식 전담 직원 이런 법의 표현입니다는 그래서 쓰고 있고 그 부분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고 통계를 보니까 또 오히려 절반 이상이 그 영양사가 이제 그 학교 영양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더니 2010년도에 13년 사이에 오히려 정규직 숫자가 감소되었다라는 게 더 이제 오히려 충격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정부가 하는 일이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이제 대비되는 이제 형국이죠.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격증도 비슷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신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원과 또 우리가 보통 얘기는 일반 직원도 아닌 학교 회계 직원이라는 이제 그 좀 이상한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 부분은 곧 고용 불안과 이제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이제 근무 여건으로 이제 대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인 학교 영양사의 이제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제 협회와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또 그 부분이 우리 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 속에서 이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와 같이 또 별개로 이제 영양사들의 이제 그 처우 개선을 이제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영은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큰 방향과 또는 이제 그 강론에 대해서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몇 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사의 처우 개선, 정규직화 문제의 처우 개선 문제는 단순히 영양사의 문제만 아닌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전체의 일환의 문제고 그 얘기는 이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문제를 노력을 할 때
영양사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른 이제 비정규직 문제와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업무를 행하고서 또 일반 다른 이제 학교 비정규직과의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과 차별성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문제, 즉 부당한 불합리한 어떤 차별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또 이제 운동의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얘기들은 뭐 더 이상 제가 따로 이견을 달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은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그 언론적으로 당위적으로 주장이 다 맞고 아까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맞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하실 교육부에서 나오신 팀장님도 맞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가 부정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그 국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재정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가 이제 그 처우 개선을 얼마큼 더 이제 원활히 할 수 있겠는가하고 관련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근무연한에 따른 승급, 호봉제, 당연히 이제 영양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이 다 요구되는 방향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요즘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뭐 통상임금에 관련된 뭐 재판들이 한참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기존의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호봉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직무급, 직능급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좀 이제 그 사회적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임금체계 개편을 자꾸 이제 시도하고 있을 때 또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면 공무원부터 해라라는 이런 얘기 또 이런 공격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있겠죠. 바로 어떻게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또 호봉제의 관철이 그렇게 쉽지만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호봉제의 관철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14년도 그 교육부가 만들어낸 처우 개선 방안에 있어서의 장기근무 가산금, 아까 그 29년, 26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무 가산금이 일종의 변형된 유사호봉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단위의 근속했던 금액의 문제가 이제 적냐 많냐 별개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20년에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라든가 또 단계적 시행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게 이제 유사호봉제인데 그것만도 저는 굉장한 이제 좀 개선이고 진전이라고 볼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그 실효성 있게,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한 호봉이 1년에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관련시켜서 장기근무 가산금을 1년에 2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정해갈 수 있는 노력, 또는 이제 계속적인 그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산금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 이제 근데 또 기본급 상향 조정도 맞습니다. 또 직무 특성에 따른 이제 합당 수당 심사를 받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저임금이니까 올려달라는 맞는데 그럴 때 비교 대상을 자꾸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교육복지사를 비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보니까 7급 1호봉 기준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교육복지사하고만 복지사하고 비교를 해서 그 수준을 올려달라게 되느냐? 전 이해는 됩니다. 현실에서 그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 이해되는데 근데 사실은 영양사는 교육복지사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영양교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이제 원칙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그런 측면 그렇다고 제가 교육복지사만큼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데서 논거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당 신설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기재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수당들 다 합쳐보니까 임금 꽤 되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장기가산금 뭐 5년이 보니까 뭐 7,800억 얘기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돈이 간단하게 1조 넘어가죠. 정부 재정 여건에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간단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씩
이제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크게는 이제 비정규직 전체 문제 속에서 학교 영양사 문제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의 또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은 설명 않겠습니다만은 노동법에서 얘기되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특히 균등처우, 차별금지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11조가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국제 기준들이 국제협약과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차별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즉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임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럴 때 임금은 오히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또 원칙으로 또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중에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글쎄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마 영양사협회 입장에서는 영양교사도 같은 영양사고, 영양사도 영양사고 같은 이제 크게는 이제 동료들이어야 될 부분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학교 영양사 입장에서는 영양교사를 비교 대상으로 하게 되고 자꾸 이제 해서 좀 미묘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은 최소한 현재 영양교사가 하는 업무와 또는 이제 학교 영양사가 하는 업무, 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그런 업무 비교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동일가치 노동인가를 좀 이제 자꾸 사람들이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법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이제는 주로 이제 남자 여자 문제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 표현이 어느 게 동일가치 노동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제 자료집 31쪽에 보면은 일단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다. 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과연 학교 급식 업무죠. 그래서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 과연 같은가 다른가, 또 다르다면 어느 점이 얼마만큼 다른가, 이건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나 판단 기준 방법은 제 자료집 32쪽에 보면은 이 업무 처리 규정 4조에서 이름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여기 남녀지만 어쨌든 간에 비교 대상 간에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인정된 노동이다. 예를 들어 기술, 자격증, 경험 등등 이런 거죠. 노력 이런 얘기죠. 책임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 조건, 이런 부분 이게 하나의 이제 판단 기준들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업무 처리할 때도 이 기준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미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도 이제 그런 이제 업무 비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된다면 당연히 동일한 임금을 이제 처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노동법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요청이고 이제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기준에서도 요청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요. 제가 사실은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만 하나 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자,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토론회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또 처우 개선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처우 개선의 왕도는 뭐냐면은 정규직화일 겁니다. 그렇죠. 정규직화 되면은 처우 개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노력할 필요 없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영양사협회 또는 이제 교육부도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군은 어디냐면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이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안행부입니다. 그들도 국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랬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의원들, 우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사협회라든가 교육부 또는 이제 국회 이런 분들이 또 한편에서 나라 전체를 살림을 책임지는 이제 기재부라든가 이제 안행부, 또 정부죠. 같은 정부지만 저는 이제 이 정규직화를 그냥 한꺼번에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5천 명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정도 필요한데 5천 명이죠. 매년 10%씩. 그러면 예를 들어 500명씩 곱하기 10년. 그 로드맵을 한번 이제. 근데 아마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좀 더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미 2004년도부터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방안, 내지는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들에 대한 항상 그런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사는 지금 무기계약직이란 그런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사서와 영양사 문제는 이제 그 교육법상 사서교사와 영양교사 문제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로드맵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영양사들이 영양교사로, 일거에 5,000명을 한꺼번에 다 이제 영역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 정원관리 문제 또는 이제 그 공무원 일반 회계에서 나오는 그 임금 회계 예산 문제들이 있을 때, 뭐 그런 부분을 매년, 오히려 초기에는 뭐 이제 그 5%씩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로가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처리하기도 좋습니다. 처음이 이제 진행될 때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인 좀 이제 그 판단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교육부의 담당 과장도 나오셨고, 우리 협회장도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아마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따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인재 교수님께서는 학교 영양사의 고용 안정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동거로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진행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발표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좀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규 노무법인 하이 HR 공인 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노무법인 하이 HR의 공인 노무사 박선규라고 합니다. 사실 학교 회계직 문제는 아까 김인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회계직 영양사, 여기 오신 영양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사실 바라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왜 학교 회계직의 영양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이영은 교수님께서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회계직에는 아주 다양한 직종, 지금 50개여 개의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 영양사를 포함한 급식 지원 직종이 46.8%로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학교 회계직의 다수의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영양사 직군, 이쪽 학교 급식 지원 직군에 대해서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2004년부터 우리 학교 회계직의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는데 2014년 올 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안을 보면 이 50개에 이르는 그 학교 회계직의 직종을 단 2개의 그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기본금을 획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0개 직종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거기서의 차이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장기 근무 가상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안을 냈는데 사실 이러한 방식은 근속 연수가 가면 갈수록 5만 원에서 이 근속 연수 가산됨에 따라서 2만 원밖에 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인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1년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에 적용받는 영양교사와 우리 단일 기본급으로 적용받는 우리 회계직 영양사 선생님들하고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즉 근속연수가 가산되면 될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양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발제문에 보면 10년 차가 되면 이제 거의 58.1%, 이 12년 차가 되면 한 50% 정도에 이르는 정도로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불합리한 개선안의 그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실질적인 우리 회계직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런 개선 방향으로 호봉제 도입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자로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인재 교수님께서도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호봉제로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직 안에 50개 직종이 있고
그 안에 기본급을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만 따로 떼서 할 것이냐. 어떠한 논거나 근거나 타기관의 어떤 사례에 대한 비교 없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미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한번 오늘 오신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는 자리로서 이제 저의 이제 토론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문에 보면 이제 34페이지에 해당될 텐데요. 보시면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교육부는 회계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 상용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명칭은 어떠하든지라도 기본적으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에 직종이 무기계약직, 즉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나누어지는 직종은 사무근로자와 운전원 전문근로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직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임금 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호봉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종별로 사무원의 각급과 낙급으로 나누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이 사무원 각급의 경우 어디에 있냐면 34페이지에 있죠. 사무원 각급의 이 초봉이 1호봉이 142만 5,900원인데 이게 2호봉이 되면 이게 훨씬 이제 4.3% 정도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61만 6,530원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만 장기근속 가상금의 5만 원, 뭐 연도에 따라 1년에서 2만 원 붙어서 7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봉제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이름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액급 식비가 우리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정액급 식비가 이제 13만 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13만 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밥 먹고 누구는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부처 중에 또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의 민간 직업상담원이라는 그 직군이 있는데 그 직군은 총 그냥 직업상담원이라는 직군으로 단일 직군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 안에서 책임이나 권한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들을 반영해서 이 직급을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원을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각 이 상담원들은 1호봉부터 25호봉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직급이 가장 높은 수석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호봉에 이르면 기본급이 이제 25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직업 상담원은 이 호봉제가 이루어지고 4등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당이 기본급 외의 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직업 상담원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전임 상담원 11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의 6배를 매월 이제 50%씩 지급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는 이 고용노동부 민간 이 직업상담원들이 그 공무원이 직업상담원을 하는 공무원과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제 법원에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이제 지금 아직 대법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의 이제 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 직업상담원의 이제 최초 호봉이 우리 이제 공무원이 이제 8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8급 1호봉 수준인 자의 연총액과 우리 직업상담원의 그 사례는 책임상담원 분이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연간 총액을 따져보니 각각 항목별로는 예컨대 정액급 식비를
공무원 직업상담원은 받아요. 13만 원. 그런데 이제 이 민간 직업상담원은 정액급식비를 안 받지만 연간 단위 총액을 보니 오히려 민간 직업상담원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즉 차별이 각각 항목별로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인건비, 임금 전체 총액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고용노동부의 민간직업 상담원은 매우 정교하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직무, 동일한 직군에 포함된 직업 상담원이지만 그 안에서 책임과 권한,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서 어쨌든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호봉이 반영된 이 호봉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용노동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시하고 이제 청주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직종은 사무종사원, 시설관리원 등등 해서 5개 직종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봉은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직종이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여러 직종이 있지만 5개 직종으로 있지만 기본급은 단일 기본급,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지만 호봉은 마찬가지로 31호봉까지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호봉은 자동으로 승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당도 예산에 따라서 이제 또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이제 13만 1,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서울시 사례는 특히 이제 명절 휴가비가 월 기본급의 150%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명절이 우리가 추석하고 설이 있으니까 연간 150%니까 그걸 2번으로 나누면 75% 정도 되니까 우리 공무원의 경우, 즉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본봉의 60%가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 75%니까 이거를 2회 분할로 따진다면 75%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높게 지급, 총액으로는 높지 않겠지만 지급 기준은 불합리하지 않다. 차별 요소가 좀 많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종을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의 그 직종을 등급을 나누고 있고 이 4개의 이 직종을 구분된 직종을 각각 1호봉에서 또 25호봉까지 호봉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주시도 호봉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 연장수당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이 청주시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면 이제 청주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36페이지에 있죠. 연장수당이 여기는 연장 근무에 관계없이 월 25시간을 이제 기본 연장 시간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급 기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를 발생했을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13년차 연봉액을 기준으로 즉 누구나 월 25시간을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데 그거의 지급 기준은 13년차 연봉액을 기준으로 105%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타당하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부분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퇴직금을 심지어 이제 5년 이상이 원래 퇴직금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가산하고 또 10년 이상이면 40%, 13년 이상이면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른바 이제 누진제의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부에서 오신 그 선생님께서는 아니면 가장 화려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롤모델을 삼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최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인 분들에 대한 이제 처우들을 좀 봤는데요. 저도 이제 고민스러웠던 것이 아까 김인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가 최우선 그것이 정답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난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또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부도 그렇겠지만 임금을 점차로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승급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호봉제는 이제 좀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호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논거는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영양교사들하고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호봉제를 대안으로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의 업무 전문성 그리고 책임, 권한, 작업 조건 그리고 능력, 난이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직무적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 직무적 요소가 영양교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교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급을 올려야 되고 호봉제로 가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영양사만 따로 기본급을 올려주세요. 따로 획정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급 획정할 자료를 제시하세요라고 이제 분명히 우리 교육부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막강한 전문성,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리고 능력, 기술, 책임, 작업 조건은 영양교사와 동일하다고 그러면 거기서의 차이가 우리가 있는 측면이 뭐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기본급 획정이나 호봉제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논거들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우리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퇴직금 지급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번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상 퇴직금 제도는 퇴직 이후의 생활을 퇴직 이전의 생활이 그대로 좀 평균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제 퇴직금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최종 퇴직 시에 그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주 대폭 제한을 해서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이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퇴직금을 일괄 이제 정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의 제기할 영역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이 발제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요. 사실 우리 제 동생도 영양사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영양사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밥 먹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왜냐면 맞벌이 하는 그 엄마로서 상당히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빨리 고등학교만 가라. 저녁도 먹고 오게. 뭐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 영양에 대한, 그리고 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구나. 저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비단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의 영양권, 건강권의 문제인데, 이 영양권과 건강권은 나아가서 어디랑 또 연결되느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양질의 학습권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애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학습 태도에 몰입되거나 집중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은 아이들의 영양권, 건강권과 연결되고 그것은 나아가서 학습권에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오신 교육부에서도 이게 비단 학교 회계직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의 시각으로만 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런 처우 개선 문제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다라고
라는 좀 폭넓은 시각에서 우리 회계직 영양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의 발표해 주신 박성규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규 노무사님께서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호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한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적용,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에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짧게 10분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김유진 전주 문학초등학교 영양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문학초등학교 영양사 김유진입니다. 오늘 토의에 앞서 먼저 오늘 학교 영양사의 임금 체계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소중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신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그리고 주관해주신 유기용 국회의원님,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 회장님, 아울러 오늘 정책 토론회를 빛내주시고 성원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교육부 등 각 중앙부처의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도 국가예산을 편성 심의 중에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한 최근에 여야가 국회 후반기 운영회 위원회 원구성을 합의한 시기에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를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영양사 임금 처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서 예산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영양사 임금 체계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영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앞서 토의 발표를 해주신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님, 박선규 노무사님의 말씀에도 동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학교 영양사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12년차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대부분이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지금 취득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영양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직군에서 유일하게 국가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신분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올 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처우 개선 내용을 보면 장기 근속수당을 보시면 이실적인 겁니다. 그게 10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11년, 12년, 13년 돼도 그 금액이 똑같아요. 5개년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금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11년 다닌 영양사 쌤이나 12년 다닌 쌤이나 13년이나 똑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많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올해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금 수준을 보면 영양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조리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조리사 급여 수준도 저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자나 장기 근속 경력자 간에 구분이 없이 보수의 격차가 없는 한 월급제가 근무 경력에 따른 승급이 영구적 차단되어 있는 한 학교 회계직 영양사를 위한 획기적인 임금 개선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6월 월급을 갖고 와봤어요. 영양사 임금하고 조리원 임금입니다. 근데 제 거는 저희 문학주자 제가 임금이 조리사보다 작아요. 조리원보다. 저는 190만 원이고 조리사님 200만 원이에요. 이런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영양사들은
지금 2014년인데 뭐 장기근속수당 줬다고 하는데 문의만 지금 올렸지 저희는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10년 지금 영양사들이 10년 다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4년, 15년 된 선생님들은 혜택이 없어요. 10년 된 선생님이나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또 모순점이 뭐냐면은 남편이 공무원이면은 가족수당도 안 주고 그 다음에 학자금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조리사님은 지금 남편이 농협에 다니시기 때문에 학자금을 37만 원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수당을 또 8만 원을 타고. 그러니까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보고 공무원이 올 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무원이 오죠. 공무원이 아니래요. 학교에서 저한테. 그래놓고 남편이 공무원이면 학장을 못 주겠다. 공무원이 아닌데 왜 안 주냐고요. 모순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학자금이나 가족상을 줘야 맞는데 공무원이 아니다고 놓고 또 학자금 주라면 너는 공무원 복무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교복지사들을 학교 비정규 영양사보다 높은 일반직 공무원 7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때 2011년에는 7급 1호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탄 월급은 교육복지사 7급 4호봉쯤 되더라고요. 173만 9,080원이네요. 근데 저희는 161만 5,530원. 그러면 여기서 차익이 12만 원 이상 차익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최종 목표는 영양교사지만 교사를 가려면 뭐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교사로 가긴 하지만 일단 처우개선이 돼야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비교를 우리보다 많이 받는 직종이 교육복지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복지사에 맞는 그런 임금을 주라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이경훈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 발표하신 바와 같이 근무 연한에 따른 승급을 위한 호봉제 도입 및 학교 영양사 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한 기본급 상향 조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에 대한 자격 가산금을 지금 없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2만 원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10개월만 줍니다. 방학 때는 안 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한다고 안 주는데 그것도 형평성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리원은 그날 방학 때 급식을 안 하니까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365 직종이거든요. 방학 때 나오면은 뭘 하는지 아세요? 기구가 고장난 거 고치고 또 업체 불러가지고 수리하고 계속 급식실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근데 위험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액급식비가 13만 원 공무원은 줍니다. 근데 저희는 급식비는 받지도 못하고 고위 업무 검식을 하면서까지 급식비를 내면서 지금 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도 월 공무원은 10시간간 정액분을 줍니다. 근데 저희는 정액분도 없고 또 공무원은 40시간까지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정액분을 10시간 받기 때문에 10시간을 받으니까 1시간을 빼요. 하루에 근무를 만약에 시간을 5시간 했다. 그럼 4시간을 쳐주거든요. 저희는 또 복무는 공무원하고 똑같다. 올해부터는 아침 제가 7시부터 출근하는데 1시간 반 빨리 오잖아요. 시간을 안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복무가 똑같기 때문에 못 준다고. 너무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을 다 똑같이 통일화 돼가지고 보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인 임금 개선안을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영양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하며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 예산이 차기 년도 예산 수립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회 예결위 시 학교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2014년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부대 의견이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학교영양사회가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채택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교육복지 우선 지역 사업에 따라 연봉 기준액이 우리 교육복지와 같이 아까 12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했었는데 그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향 조정해가지고 기본급이 올라야 저희가 됩니다. 아까 보니까 조리원은 49,000 얼마예요, 일당이. 저희는 53,000원, 3,000원 차이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전문직, 영양교사 자격증을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은 고등학교 나온 그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수당도 산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저임금에 따른 호봉제 도입 등은 교육부가 반드시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교육부가 학교 영양사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처우 개선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시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영양사 대부분이 네. 아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적 영양교사 전환을 위한 토대만을 위해서라도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수 현실화가 시급히 실현돼야 하며 영양사 기본급 상향 조정, 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 신설을 통해 학교 영양사의 직무 특성과 자격 수준에 합당한 임금 체계를 조속히 구축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처우 개선이 실현되면 영양교사 사기 진정 및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가 기대되며 우리나라 학교급식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교육부 등 빠른 시기에 임금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처우 개선 예산이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의 발표를 해주신 김유준 영양사님 감사합니다. 김유준 영양사님께서는 학교 영양사 당사자로서의 열악한 임금 체계 하에서 전국의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을 대표해서 당면한 현 실정과 실질적인 임금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토론자들이 10분 내에서 준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교 영양사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고대하고 계실 토의 발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임 팀장님 좀 무거우신가요? 임현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 회계직원 지원팀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님께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10분을 다, 저는 10분을 다. 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은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라든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영양사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처우를 또 따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참 망설여지는 게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까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유기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현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를 해주신 그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 학교 영양사 임금체계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 특히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제일 원하시는 그런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기타 수당들의 인상들, 신설, 또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에 공통된 어떤 그런 지침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영양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회계 직원 14만 명에 대한 어떤 그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4년도 장기 근무 가산금은 작년 국회 때 오늘 여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유기용 의원님께서 특별한 지원하에 그렇게 신설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그 장기 근무 가산금이 아까 토론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 호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 호봉제를 추진을 하다가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장기 근무 가산금 인상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장기 근무 가산금 제도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충분한 그런 임금 효과의 어떤 그런 기대를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나 기재부 또 한편으로는 국회까지도 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만 확충을 하더라도 수당을 신설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실질적인 교육 투자, 요새 같아서는 또 안전 이런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예산을 어떻게 되면 이런 인건비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제일 중요한 호봉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복지사 수준의 어떤 기본급 인상, 그 다음에 자격 가산수당, 그 다음에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시간의 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영양사뿐만이 아니고 학교 회계 직원 전체에 대한 그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양사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시는데 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분들 꼭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말씀 많이 해주신 그 영양교사와의 비교, 또 영양교사뿐만이 아니고 영양사인 공무원인 영양사, 또한 비정규직, 시간제인 학교 회계 직원의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형평성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회계 직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회계 직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회계 직원 이꼴 학교 회계 직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 하셨고 또 저희들도 우리 예산부서인 기재부와 관련해서 노력을 꼭 많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신 점 충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 팀장님께서는 영양사를 포함한 학교 회계 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만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5시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5시 5분입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실 한두 분 정도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선풍기 옆에 계시는 검정 옷 입으신 선생님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 일어나세요. 네, 그분. 네. 저희가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품위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때 큰 소리를 치거나 하는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 매곡초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김재선이고요. 지금
거의 8년차 영양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제하시는 이영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저는 대학원을 대출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 남편 주식을 팔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남편이 항상 저만 보면 자기 주식 팔아먹어 마누라라고 항상 술만 먹으면 한마디씩 하곤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항상 궁금한 건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저희가 영양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 요구 중에 한 가지로서 임금 개선안을 줄기차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가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영양교사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비교할 수 있는 게 같은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사밖에 교육복지사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교육복지사 선생님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기본급에서 저희가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7급 1호봉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무를 저희보다 짧게 시작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총 급여 금액을 보면 오래 근무한 저희들보다 받아가시는 돈 봉투가 좀 두둑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받아가는 돈이 겨우 요건가 싶어서 어떨 땐 속으로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7급 1호봉 기본 책정을 한 근거가 뭔지 솔직히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7급 1호봉 기준을 근거로 삼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께 여쭤보는 건가요? 네, 임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일 오늘 전반적으로 다 보면 양호 교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하더라도 제일 교육복지사하고의 제일 비교가 제일 많으신데요. 교육복지사는 일단 저희들이 학교 회계 직원들 이렇게 보시면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기타 사업비가 아니신 그런 분들하고 두 부류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받으시는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 지금 따지는 그게 월급제가 아니라 사업비에서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금 계산을 하면 이제 7급 1호봉이라든가 7급 4호봉 이렇게 기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부서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 사업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우리 회장님께도 연락을 한번 드린다든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서 한번 받도록 할까요? 흰 옷 입으신 선생님. 네. 아니요, 제가 허용한 질문에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올라왔고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요. 시청이나 도청, 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당도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교육기관만은 이걸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나오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내가 딱 와서 이렇게 아까 느꼈는데 제가 비정규직 같습니다. 왜 제가 비정규직인지 아세요? 저만 남자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비정규직 같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아까도 한번 보시면 14쪽에 보면 작년 9월 5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13년부터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부처에서 쓴 말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그런 당초의 비정규직, 이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정부 부처의 목표로 또 우리 교육부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자 중에서 평가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정규직화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 부처마다 각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도의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대법원 2월 달에 판결로 시도 교육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국립학교에 있는 학교 회계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우리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도마다 어떤 임금 체계라든가 임금액, 임금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교육부의 어떤 공통된 지침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저희들도 또한 각 시도 학교 회계 직원 담당 부서 하고 매달 분기 한 번씩 정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맞춰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호봉제는 아직 우리 교육부에서 솔직히 예산상 어떤 작년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정책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호봉제를 실시하면 14만 2천 명 지금 되는데요. 학교 회계 직원분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호봉제를 전체에 시행해야지 어느 한 직종 어느 한 분야만 하고 다른 또 분은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일단 꼭 기억은 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그쪽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선생님도 다시,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자공고 영양사 최경순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임현준 팀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처우개선, 이미 토론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전국 처우개선 수당 현황을 보면 각 지역청별로 지급되는 수당과 또 같은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기준이 너무 모두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청별로 다른 수당 현황에 대해서 교육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교육부 차원의 공통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 지역청에 내려주시길 사실은 간곡히 건의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가 자칫 좀 새로운 수당 신설 각 지역청에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하는 수당 신설을 막고 또 앞서 그나마 조금 나은 지역에 수당이 좀 나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좀 더 나은 지역을 저기서 좀 압박한다. 한가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좀 나은 곳에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는데요. 이미 토론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영양사의 자격 수준과 직무 특성에 합당한 교육부 차원의 이렇게 수당과 또 그리고 이런 수당 체계에 대한 공통안 마련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이런 부분을 거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도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시도 교육감별로 학교 회계 직원 여러분 다 알다시피 3대 연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우리 국립학교 연대 노조하고 임금 협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다 아시다시피 국립학교는 전국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41개 학교가 전국에 쫙 펼쳐져 있어서 국립학교 하나로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국립학교는 지역별 10개 한 17개 시도 별 종류가 다 달라요. 똑같은 어떤 그런 수당이더라도 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시도마다 다 이게 수당이 다릅니다. 아까도 여기 보셨지만
똑같은 수당이 뭐 이렇게 20만 원 받는 시도도 있고 40만 원 받는 시도도 있고 많게는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수당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통 지침을 달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딱 드리면 20만 원 받던 시도는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50만 원까지 받은 시도는 난 못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우리 노무사도 여기 잘 계시지만 그 현재 받는 임금을 10원이라도 이렇게 깎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어떤 우리 근로기준법의 어떤 원칙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고 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만 지금 각 시도마다 그 임금교섭, 단체교섭을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되 그 장기적으로 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뭐 50만 원 시도가 있으면 30만 원 시도가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A라는 시도는 50만 원 받는데 왜 우리는 30만 원만 주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 원, 50만 원 맞춰주려면 20만 원만큼의 인상분이 다른 데 써야 될 돈, 쉽게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주는데 그 교부금에서 총회 인건비로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한 전체 직원을 100원을 썼는데 할 수 없이 110원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도가 그 협상 노조하고 단체 임금 교섭할 때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장기적으로 또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떤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노조와 협상 뭐 이런 것들은 또 사용자가 시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통일된 안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뭐 분기별로 저희가 각 시도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매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지금 많으시잖아요. 근데 질문을 아마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님께 하시는 게 아니고 다 현실적으로 저한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메일로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공통적인 거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답변을 드리고 한 번에 여러분께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네.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별 질문을 좀 해주시기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 중에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그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계시는지요? 추가 발언이. 네. 교육부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영양사업에서 계신 선생님들께 조금 질문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영은 교수님의 정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영양사협회에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사실 좋지 않은 말이지만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그 정책 토론회를 만든 것들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인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호봉제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정규직화가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처우 개선에 대한 우선 당장 급하니까 생활인이시고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사 선생님들의 불합리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유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또 학교 회계직이냐 학교 회계직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될 그런 그 자격 요건과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들 때문에 그 불합리하게 수당이 책정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37만의 학교 비정규직을 다 케어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의 아까 우리 노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권과 학습권까지도 연결되는 이 급식 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업무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의 모임, 또 교문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교 현장의 학생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어린 동량들의 학습권과 또 건강권을 생각을 하셔서 그 많은 50여 종의 학교 회계직 직종을 다 케어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의 열악한 환경에 먼저 초점을 좀 둬서 학교 현장을 처우 개선을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100년 지계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교육부가 우리 정부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 영양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대한영양사협회 이해랑 이사님, 전국 영양교사회 김진숙 회장님, 또 전국 학교 영양사회 김유진 회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수 회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주 열띤 발제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정을 담아서 협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저희 협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영양교사화를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토론의 경우에는 이런 토론회는 본인과 조금 의사가 다른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자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좀 남은 게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각 지부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협회로 알려주시고 특히 김유진 회장님께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다 모아서 우리 오늘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갖고 아주 가시는 임현준 팀장님께 앞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오늘이 고난이 아니라 그날이 기점이었다.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협회에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해 주신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토의 발표해 주신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님, 네, 박성규 노무범인 하이 HR 노무사님, 김유진 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님, 그리고 이명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 지원팀장님,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다 못 받아들인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진행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적어서 내주시면 일일이 영양사협회에서 다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영양사의 고용 안정과
근무 조건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